인원은 한 7만 명에서 11만 명이 죽고 한 70km 정도에서 터지면은 위성, 지상에는 통신선에다 마비됩니다. 통신선. EMP가 더 무서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안보해법연구소 연구소장 김희철 예비역 육군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저는 울린 당시에 버스 안에서 내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이게. 서울 사무실로 오는 네, 서울에 수동이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용인에서 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울리더라고요. 경보 발령이 됐기 때문에 쟤네들이 미사일을 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지금쯤이면 방공호 쪽으로 막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왔는데 버스에 내리니까 바로 해제 발령이 떨어지면서 평온하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만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몰랐어요. 뉴스 나오니까 이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적의 지상 공격 또는 침투가 예상될 때 또는 이제 미사일이 발사하거나 항공기가 우리 남쪽으로 들어올 때 발령되는 경보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훈련을 전혀 안 했거든. 민방위 훈련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비군 끝난 남성들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 절반 여성들은 군에 갔다 오지도 않았고 민방위 훈련도 안 받았잖아요. 또 학생들은 군대도 안 간 거고 이제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통상 화랑훈련, 을지연습 같은 거 하면 하거든요. 그걸 한 번씩은. 그러면 100%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꼭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하느냐? 표가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서류사고만 해요. 서류사고. 그러다 보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꼭 해봐야 돼요. 지금 서울시와 백령도에서 오차한 거거든요. 그게 행안부를 해서 발령을 했는데 서울시 발령한 게 아니라 백령도를 발령한 거예요. 기타 지역은 자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 기타 지역은 백령도 주변에 섬이 있거든요. 그 섬들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서울시는 그 문과가 기타 지역이니까 자기도 해야겠구나 하고 그 행정관이 발령을 한 거거든요. 그 질문에도 답을 안 해주니까 난 공무원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는 행안부 잘못했거든요. 행안부에서 통제를 했어야지. 그러고 나서 행안부가 나중에 이거는 잘못된 발령이다 발령을 했는데 서울시가 나중에 해제 발령을 또 내렸어요. 그건 잘한 거죠. 2017년도 북한이 6차 핵실험했을 때 그때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은 일본 같은 도쿄에서도 그런 이제 대피하는 계획 같은 거를 이제 뭐 만들고 그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대피 훈련을 이제 한다고 그때 보도가 된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우리 국회에 재난안전 무슨 뭐 특위인가 하는 데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한테.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훈련이나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 기억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고로 훈련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의식 자체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모든 것이 올 수습돼 갖고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국민들이 뭐 불편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편의를 봐서 기차 그냥 가 그다음에 무슨 고속버스 그냥 가 이런 식으로 일부 허용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야 나도 생업이 있는데 멈추면 어떻게 해 하니까 오케이 그럼 매달 안 하고 뭐 몇 달에 한 번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차제에 이것을 아주 일정한 주기로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경보음 우리는 알아야지 그거를. 경계경보는 에 하고 이렇게 한 1분 동안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습경보는 에 이렇게 하는 거고. 군인들은 평상시 거기에 경계경보나 공습경보 되면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은 피할 준비를 하고 공습경보 일어나면은 소산해갖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가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셨잖아. 다 지정이 돼 있잖아. 그게.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그게 평상시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병사도 움직이는 거야. 다른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철문을 빨리 써야 돼요. 철문. 똑같아야지. 다를 이유가 없지. 장군이라 그래갖고 어디 뭐 따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별도로 누가 또 연락을 해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든 장군한테 장군이라고 따로 연락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상황을 지휘하는 빵카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휘관들이나 참모들은 지하 빵카로 다 들어갑니다. 바로 철문 쓰고 복장 가지고 총 차고 바로 지휘부로 들어가죠. 지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부에서 일부 쓰는 거 외에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지하철 같은 것도 일부 효과는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핵방공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일반 공습 경보 막는 그 정도 용이지. 그 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알고 있는데 5차 핵실험을 북한 애들은 10K톤을
사용을 해서 폭발을 시켰어요. 10K톤 같으면은 한 4.6km 반경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인원은 한 7만 명에서 11만 명이 죽고 서울 떨어져. 그리고 한 22만 명이 부상을 당해요. 그 엄청난 피해가 크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게, 지상에 떨어지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한 400m 정도에서 또 터져요. 땅에 떨어지면 효과가 적으니까 한 70km 정도에서 터지면은 감마선하고 저런 핵 방사선 내려오면서 위성, 지상에는 통신선이 다 마비돼버려요. 통신선이. 바로 그게 EMP입니다. EMP가 더 무서워요. 이번에 3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동해로 쐈는데 그거 EMP 효과예요. 공중에서 쐈어,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 방공시설도 중요하지만 EMP에 대한 대비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무기가 날아올 때는 막을 수 있는 건 SM3거든요. 아직 도입을 못했어요. 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빨리 그 중에 썼다 그러면 때려버려야 돼요. 그럼 북한이 피해볼 수 있게. 사드가 그게 일종인데 고도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SM3가 필요한 거예요. 사드는 저 위에 제일 높은 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SM, 패트리어트 해갖고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갖고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도 떨어지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핵 방공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옆에 적이 없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114%인가 그 정도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잘 돼 있어요. 밀폐가 돼갖고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병원 시설까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과거 뉴스 몇 년 전에 나온 거 보면은 공항 같은 것이 뭐 폭설로 마비되고 그러면은 그 승객들 그걸 대피시켜서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도록 하고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는 핀란드도 국민의 80%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핵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200명 정도가 대피할 수 있는 핵 대피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한 3, 40억 소요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걸 다 만들려고 그러면은 몇십 조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계획이 아마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앞으로 좀 순차적으로라도 필요한 데부터 핵 방공 시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삼축 체계로 다 막으면 좋은데 그게 완전히 막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북한이 몇 발을 쏘치게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북한은 60에서 100여 개의 핵을 개발했다고 좀. 전쟁이라는 것은 조금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라도 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삼축 체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한다 그래갖고 100%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놓칠 수도 있지 얼마든지. 그래서 핵 방공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통계로 갖고 있는 국민들 대피 시설이 17,000여 개가 있어요. 그 17,000여 개가 어디냐? 아파트 지하 그 주차장. 이거를 우리가 대피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핵이 터지면은 모든 게 끝장나는데 대피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그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졌을 때 그때 일본에서 그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은 1km 반경 이내에서 한 6만여 명이 바로 이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그 1km 안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뭐 한 2, 3천 명, 또 경상 입은 사람이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고, 그 반경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몇천 명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준비를 잘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만약 내가 고속버스 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버스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탑승자들은 다 내려야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주변에 대피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니까요. 서울에서 민방위 경보가 발령했다. 서울시 전체에 이동 차량이 한 대도 없어야 돼. 딱 멈추고 그 가까운 대피소로 다 피해야 돼.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상태면은 피해가 많아지죠. 우리가 그 북한 6차 핵실험 했던 그 정도의 키로톤으로 떨어지면은 대략 뭐 200에서 400만 정도가 그 반경 안에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피해 입는 거는 더 범위가 넓으니까 훨씬 많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죽는 것도 있지만은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번에 실제로 그 미사일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몇 차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가 뭐 계속 간다든지 해갖고 막 엉키고 해갖고 신호등도 고장 나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일대 혼란이 일어나갖고 난리도 아니죠.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우리 남쪽 지역에 떨어진다 하면은 제일 두려운 사람은 김정은일 겁니다. 쏘고 나서 제일 급할 거예요. 왜냐면은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고 있거든요. 김정은 아마 100m 지하 빵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개발한 게 100m 지하 빵가도 타격할 수 있는 포탄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